주거 침입당해서 300만 원짜리 넘는 디올백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거 침입당해서 고가의 화장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러고 대통령 하고 계시니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며칠째 지역에 있는 시장에 다니면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못 살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계속 대통령 하면 우리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뒤에는 더 심한 말을 했는데 그 말까지는 제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저희 지역에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좀 먹었습니다.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지역 여성들이 와서 3355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역의 회사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스타벅스를 향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것이 아니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왜 하는 거고 대통령은 왜 이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리고 국힘당은 왜 이런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한동훈 확실하게 심판할 겁니다. 이 내용은 장경태 최고가 좀 더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고발을 하나 하기로 하겠습니다. 손준성이 고발 사주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를 할 때 검찰총장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준성이 고발 사주한 그 고발장 내용에는 최은순, 김건희, 한동훈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며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손준성이 4월 3일 날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김웅에게 고발장을 보내기 4일 전 손준성은 윤석열과 오찬을 합니다. 이 오찬을 하는 것은 손준성과 윤석열의 오찬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판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같은 피의자로 얘기되었던 권순정과도 오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4월 3일 날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내고 오찬을 3월 30일에 하고 그리고 그 사이 3월 31일에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이 카톡방에서 53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이 카톡방에서 45회 대화를 하고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12번 전화통화를 합니다. 바로 고발장을 보내기 직전 전날은 권순정과 오찬을 윤석열이 하고 손한권은 카톡방에서 30번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은 17번의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한동훈은 60장의 사진을 카톡방에 올립니다. 이 대화 내용은 무엇이고 이 사진은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전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오찬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낸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 진중권 교수가 질의한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한 내용 이게 사실이면 사과하겠다. 지시한 게 사실이면 사퇴하겠냐? 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는 대답을 안 하는 그 내용을 낱낱이 2020년에 있었던 내용을 영상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대검의 어느 직원이나 뭐 검사라 하더라도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당에 사과할 수 있겠지만 후보께서 예, 뿌려놓은 말의 씨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사과는 해야겠죠? 그런데 지시했는지는 재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